교수님, 평생 모은 돈인데 은행이 갑자기 문을 닫았다고 해요. 5억 원이 제 통장에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난주에 76세 박명숙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쥐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죠. 평생 모은 돈이 든 은행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소식에 할머니는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할머니가 제일 먼저 물어본 건 내 돈은 이제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은행이 사라지면 내 돈도 사라지는 걸까요? 정말 그런 걸까요? 안녕하세요. 20년간 금융정책 자문을 해온 서울대 금융경제학과 정태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은행 창구가 사라져도 내 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사기꾼들의 타깃이 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은행 한번 가는 것도 참 어려워지지 않았나요? 예전엔 집 앞에도 은행이 몇 군데씩 있었는데 요즘은 몇 정거장이나 가야 겨우 하나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은행이 사라진다고 해서 우리의 돈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방법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은행 창구가 사라지는 시대에 여러분의 소중한 예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모든 방법을 알게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예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요즘 은행 창구를 찾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창구를 운영하는 것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죠. 한 은행 창구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연간 5억 원 정도입니다. 반면 모바일 뱅킹 거래 한 건당 비용은 80원에 불과합니다. 은행 입장에서 보자면 창구를 유지할 이유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은행들은 창구를 점점 줄이고 고객을 모바일로 몰아넣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령층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강원도 행성에 사시는 77세 이정자 할머니도 그런 분 중 한 분입니다. 평생 거래하던 은행이 문을 닫고 가장 가까운 은행이 20km나 떨어진 춘천 시내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죠. 버스를 타고 가는 것도 힘들고 스마트폰 뱅킹은 더 어려우니 할머니는 결국 손주에게 전화해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돈인데도 내 손으로 찾을 수 없게 된 시대,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은행이 사라지면 내 돈도 사라지는 걸까요? 다행히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예금자 보호제도라는 든든한 보호막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즉, 한 은행에 1억 원을 예치해도 전액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는 은행별로 각각 1억 원씩 보호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농협에 1억 원, 국민은행에 1억 원을 예치하면 총 2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될까요? 아닙니다. 주식, 펀드, 보험 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즉, 예금자 보호 제도는 현금성 자산과 예금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이 지금 가입한 상품이 보호 대상인지 아닌지 은행 창구가 사라지기 전에 미리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자 보호에 관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흔한 오해 3가지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해 1. 같은 은행이면 모든 지점에 예금이 합산되어 1억 원만 보호된다. 맞습니다. 같은 은행의 여러 지점에 분산해도 총액 기준으로 1억 원까지만 보호됩니다. 오해 2. 예금자 보호는 원금만 해당되고 이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1억 원까지 모두 보호됩니다. 오해 3. 인터넷 전문 은행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아닙니다. K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전문 은행도 예금자 보호 대상입니다. 자, 이제 은행이 사라진다면 대체 어디에서 돈을 찾으라는 걸까요?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대리점 제도란 우체국, 편의점, 농협마트에서 은행 업무를 대신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대리점도 등급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등급 대리점에서는 거의 모든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과 농협마트가 대표적인 어등급 대리점이죠. 하지만 편의점 대리점은 주로 입출금, 송금 업무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리점을 방문하기 전 이곳이 어등급인지 비등급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기도 이천에 사시는 68세 김영호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편의점 은행 대리점을 이용했는데 적금 가입이 안 되더라고요. 알고 보니 비등급 대리점이라 기본 업무만 가능했던 거예요. 나중에 우체국이 A등급 대리점이라는 걸 알고부터는 거의 모든 은행 업무를 우체국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은행 창구가 사라져도 불편함이 크게 줄었어요. 또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일부 대리점은 월 3회까지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한카드 소지자는 GS25에서 무료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대구에 사시는 68세 한상철 씨는 이 혜택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달 자녀들에게 용돈을 보내는데 다들 다른 은행을 써요. 예전에는 타행 이체 수수료가 한 번에 2,000원씩 나갔는데 GS25은행 대리점에서 신한카드를 보여주고 거래하니 수수료가 한 푼도 안 나가요. 매달 1만 원 이상 절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리점을 이용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거래 후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고 그 자리에서 금액과 계좌번호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영수증은 버리지 말고 일정 기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58세 이영미 씨는 이 습관 덕분에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편의점 은행 대리점에서 50만 원을 송금했는데 며칠 후 통장을 확인해 보니 금액이 500만 원으로 찍혀 있더라고요. 다행히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어서 은행에 항의했고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영수증 하나로 450만 원을 지킨 셈이죠. 지금까지 예금자 보호 제도와 은행 대리점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더 편리한 오프라인 오픈뱅킹 서비스와 은행 창구 감소를 노리는 사기꾼들의 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은행 창구가 줄어들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은행 업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프라인 오픈뱅킹입니다. 오프라인 오픈뱅킹이란 한 은행에서 다른 은행의 계좌까지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농협에서 신한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한 번에 확인하고 송금할 수 있는 거죠. 전남 순천에 사시는 78세 이정호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국민, 신한, 농협, 우리은행 등 여러 은행에 계좌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각 은행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는데 이제는 집 근처 농협에서 모든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버스 타고 여기저기 다니는 수고가 없어져서 정말 편리합니다. 등록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장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 오프라인 오픈뱅킹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10분 내로 등록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통합금융카드를 발급받으면 모든 은행 계좌를 한눈에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오프라인 오픈뱅킹의 가장 큰 장점은 수수료 절감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타행 거래 수수료가 월 5회까지 완전 면제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혜택으로 모든 은행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또 다른 장점은 금융상품 비교 가입입니다. 한 은행에서 다른 모든 은행의 금융상품을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어요. 이는 고객들에게 최고의 조건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67세 박철수 씨는 이 기능 덕분에 더 많은 이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기예금을 들려고 우리은행에 갔는데
상담원이 오프라인 오픈뱅킹을 통해 다른 은행 상품도 비교해 보여주더군요. 알고 보니 K뱅크 예금이 우리 은행보다 금리가 0.8% 높았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K뱅크 예금에 가입했습니다. 1년에 1,000만 원 기준으로 8만 원의 이자를 더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은행 직원들이 이 서비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오프라인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습니다 라고 명확히 말씀하세요. 이 문장을 들으면 대부분의 은행 직원들이 바로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프라인 오픈뱅킹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은행 창구 감소를 노리는 사기꾼들의 수법과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은행이 사라지는 틈을 타서 사기꾼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은행 직원 사칭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요. 충남 천안에 사시는 65세 김영철 씨는 이런 사기를 당할 뻔했습니다. 어느 날 국민은행 직원이라며 전화가 왔어요. 지점이 폐쇄되어 계좌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한다면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물어보더군요. 다행히 제가 이런 사기 수법에 대해 알고 있어서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중에 은행에 확인해보니 그런 전화를 한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이럴 때일수록 사기 예방의 3가지 원칙을 기억하세요. 첫째, 전화로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묻는 전화는 무조건 끊으세요. 어떤 은행도 심지어 진짜 은행 직원도 전화로 계좌 비밀번호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지점 폐쇄로 인한 계좌 업데이트도 전화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 전화는 100% 사기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3세 정미란 씨는 이 원칙을 지켜 피해를 막았습니다. 농협 직원이라며 전화가 와서 지점이 폐쇄되어 계좌 이전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비밀번호까지 물어보길래 이상하다 싶어서 직접 은행에 방문하겠다고 했더니 자꾸 지금 바로 처리해야 한다고 재촉하더라고요. 결국 전화를 끊고 나중에 은행에 직접 확인해보니 사기였어요. 둘째, ATM에서 송금하라는 지시는 100% 사기입니다.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안전한 계좌로 돈을 옮겨야 한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절대 진짜가 아닙니다. 대전에 사시는 70세 황민철 씨는 이런 사기를 당할 뻔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며 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안전계좌로 돈을 옮겨야 한다고 했어요. ATM으로 가서 지시하는 대로 송금하라고 하더군요. 다행히 TV에서 이런 사기 수법을 본 적이 있어서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셋째,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은행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보안 강화 등을 이유로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게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 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72세 박철수 씨의 사례입니다. 은행 앱 보안 강화를 위해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문자가 왔어요. 링크를 클릭했더니 앱 설치 화면이 나왔고 설치 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하더군요. 뭔가 이상해서 은행에 전화해보니 그런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삭제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을 노린 전화 사기가 요즘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은행 직원을 사칭하거나 경찰청을 사칭해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무조건 끊고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대구에 사시는 75세 최영호 씨는 가족의 도움으로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경찰청 수사관이라며 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전화가 왔어요. 정말 그럴듯하게 말하더군요. 다행히 제가 딸에게 먼저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더니 딸이 절대 사기니 무시하라고 했어요. 그 덕분에 2천만 원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우선 가족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제 은행 창구 감소 시대에 내 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5가지 실천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아래 5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월요일,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하기. 모든 은행 계좌에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1만 원 이상의 모든 거래에 대해 알림을 받도록 설정하면 내 의사와 상관없는 거래가 발생했을 때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58세 장애인 최영호 씨는 이 서비스 덕분에 빠른 대처가 가능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계좌에서 50만 원이 출금되었다는 문자가 왔어요. 제가 한 거래가 아니었죠. 바로 은행에 연락해서 계좌를 동결시키고 카드를 정지시켰습니다. 그 덕분에 추가 피해는 막을 수 있었어요. 화요일, 가까운 어등급 대리점 확인하기. 집 근처에 있는 우체국, 농협 마트가 어등급 은행 대리점인지 확인해 보세요. 이곳에서는 대부분의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면 은행이 문을 닫아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73세 임병철 씨는 이런 준비 덕분에 불편함을 최소화했습니다. 동네 은행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듣고 미리 주변 대리점을 알아봤어요. 집 근처 우체국이 A등급 대리점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이제는 은행 업무의 90%를 우체국에서 해결하고 있어요. 오히려 은행보다 집에서 가까워 더 편리해졌네요. 수요일, 오프라인 오픈뱅킹에 등록하기. 가장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 오프라인 오픈뱅킹에 등록하세요. 모든 은행 계좌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대전에 사시는 71세 정수동 씨는 이 서비스로 금융 생활이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저는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 5개 은행에 계좌가 있었어요. 오프라인 오픈뱅킹에 등록하고 나니 이제 농협에서 모든 은행 계좌를 관리할 수 있게 되었죠. 통합금융카드 하나로 모든 은행 업무가 가능하니 정말 편리합니다. 목요일, 전화뱅킹 사용법 연습하기. 모바일 뱅킹이 어렵다면 전화뱅킹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각 은행의 고객센터에 전화해 본인 인증 후 계좌 조회, 이체 등 기본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0세 이정숙 씨는 전화뱅킹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은 너무 복잡해서 사용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전화뱅킹은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한번 등록해두면 다음부터는 주민번호나 계좌번호만으로도 간단히 인증할 수 있고 ARS 안내에 따라 버튼만 누르면 돼요. 요즘은 대부분의 금융 업무를 전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가족과 사기 예방 팁 공유하기. 가족, 특히 고령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과 함께 사기 예방 팁을 공유하세요. 서로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았을 때 즉시 공유하는 습관을 들이면 사기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81세 박정희 할머니와 그의 가족은 이런 습관을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단체 채팅방이 있어요. 거기에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가 오면 바로 공유하기로 했어요. 얼마 전 경찰청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았을 때 바로 채팅방에 올렸더니 아들이 100% 사기라고 알려줬어요. 덕분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죠. 이제 마지막으로 은행 창구 감소 시대에 꼭 알아둬야 할 금융 생존 수칙 7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통장, 카드 비밀번호는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피하세요. 예측하기 어려운 숫자 조합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중요한 금융 거래는 집에서 하지 마세요. 공공장소의 와이파이는 해킹 위험이 있으니 중요한 금융 거래는 이동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은행 대리점을 직접 방문하세요. 3. 주기적으로 거래 내역을 확인하세요. 월 1회 정도는 통장 정리를 하거나 거래 내역을 확인해 이상한 거래가 없는지 체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4. 여러 은행에 분산 예치하세요.
한은행에 모든 돈을 맡기지 말고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을 고려해 여러 은행에 분산 예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긴급 상황을 대비해 현금을 준비해 두세요. 시스템 장애나 네트워크 오류에 대비해 생활비의 일부는 현금으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6. 금융 사기 의심 시 1332금융감독원나 112경찰청로 문의하세요.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7. 가족 간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세요. 금융 관련 의심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즉시 가족에게 연락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박명숙 할머니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이제 할머니는 집 근처 우체국에서 손자 학비를 송금하고 계십니다. 오프라인 오픈뱅킹에 등록해 한 번에 모든 은행 계좌를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은행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교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우체국 A등급 대리점과 오프라인 오픈뱅킹을 활용하니 오히려 더 편리해졌답니다. 이제는 동네 우체국 한 곳만 가도 모든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으니까요. 덤으로 송금 수수료도 아낄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사라진다고 해서 내 돈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더 똑똑하고 안전하게 내 돈을 관리할 기회가 온 겁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 중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예금, 여러분이 직접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